먼저 훈독 말씀 같이 훈독하시겠습니다. 선생님이 38선을 넘을 때 남북 통일은 내 손으로 이루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소서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38선은 남북의 38선이 아니고 천지의 38선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하나로 만들어서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원했던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때가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내가 일사후퇴 때 38선을 넘어서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고향, 내 조국을 다시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한국을 거치고 아시아를 거치고 세계를 거쳐서 이들을 극복시키겠다고 다짐도 했습니다. 38선을 넘어서면서 아버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지고 주랑당을 당하고 사지에 허덕이는 그 자리에서도 원수를 붙들고 형제라고 생각하겠소 하며 원수를 사랑하려고 했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름을 틀림없이 기억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맨손 가지고 38선을 넘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믿으소. 하나님, 남북 통일은 내 손으로 하겠습니다. 필생의 업입니다. 나를 믿어서 이래가지고 나왔어요. 한 나라를 대표한 경기 선수들도 그 종목에 있어서 생명을 걸고 쓰러질 때까지, 자기 숨이 막힐 때까지 보이는 그 최후의 목적지를 향해서 마지막 일보까지 달려간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최후의 결승점이 어디냐, 결승선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38선입니다. 그것이 남북으로 갈라졌고 좌우로 갈라져 세계적인 정세가 아니더냐. 이것을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교회가 부딪혀 넘어가야 할 최후의 결승선입니다. 그것을 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공산당 이상 돼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실적을 갖추어 놓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38선을 넘으면서 하늘 앞에 결의하면서 지도하던 기준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 고향의 부모 형제를 보지 못하고 이남 땅에 온 것입니다. 감옥의 철장문을 열고 나오는 그날 어머니하고 부르며 달려가고 싶었고, 나를 위하여 희생한 형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었고, 희생한 형제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인간으로서 동물이 아닌 이상 그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 마음이지만 그 길을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남 땅으로 갑니다. 저는 이북에 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패자의 서러움을 지닌 채 옥중의 신사를 먼치 못하다가 쫓김받는 무리의 걸음을 따라 이남으로 갑니다. 제가 382북을 못 가거들랑 제 사상을 심어서 후손이 가게 할 것이고, 그들이 못 가거들랑 저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남북 통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10년 세월을 하루같이 지금까지 싸워 나왔습니다. 두 손을 모아 38선의 흙을 담고 반드시 이 손으로 공산당을 소화하고 몇 년 후에 돌아오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내 손으로 자유세계를 수습해가지고 자유세계를 규합해가지고 북한을 해방하겠다고 기도한 날이 엊그제 같아요. 38선을 양발로 타고 서서 울며 남북을 내 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어요. 아주 요 마지막 부분의 출처는 선생님 말씀 선집 64권 247페이지에 있는
아버님의 말씀입니다. 우선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영상을 하나. 오늘 무슨 날이라고? 뭘 하자는 거야? 하나님을 어디 모시자는 거야? 나도 모시자고 하는 사람 아니야. 문총재 무슨 날이라고? 사상 내린 것은 역사를 극복하고 나서 집회로 하나님을 어디 모시자는 거야? 나 통일교회 모시자고 하는 사람 아니야. 문총재 주장하는 사상 내린 것은 역사를 극복하고 나서 집회로 인류가 삼고 모든 정당들이 자기의 표적으로 삼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주고 삼은 주의지 문총재주의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일생을 지금 전부 다 생을 걸고 수포를 삼아 가져가지고 낙엽같이 걸레자마같이 밟히면서 수모를 당한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생각난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갖다 모시자는 거예요. 정당을 모시는 사람 아니야. 모시고 들어가게 되면 아시아의 하나님 모시자.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두 내 길을 열어서 중공서를 열고 전부 다 일본 수뇌부를 내게서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갖다 모시자. 간단하지 않아. 몇 번씩 써갔어. 몇 번씩 써갔어. 주권자들 같아. 내 생각에 이게 원자탄을 집경처럼 한파에 쳐부실 수 있는 부해가 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참 남북 통일운동 국민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거야. 어디에? 남북 안에. 그러면 피를 흘리고 싸우는 싸움터지의 승패 결의한 자리에는 하나님이 앉아있어요. 가인 아벨 역사를 알지? 맞고 빼앗아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싸움이 끝난 후에는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교육할 수 있는 재료를 염려하는 거야. 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싸워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야. 싸우고 나서 어떻게 수습할 것이 문제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수습을 그렇기 때문에 총칼을 앞에 세우지 않아. 그들은 자기를 위하는 자리에 서지 않아. 위하가 드는 자리에 그들을 깨우쳐가지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자리를 물려주라는 사랑의 흐름이, 사랑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더라. 그러한 길을 가는 문총재 돼가지고 뭐 통일교회 무슨 선교, 내가 통일교회 선교를 위해서 몇백만 만들어서 한국에 기성교회 문제도 아니야. 미국에 가지고 와서는 탑을 만들고 전부 다 지금 현재 그 7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보수 세계의 메인스트림 주를 만들 때까지 배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 요즘에 가지고 전부 다 보수 세계에 나태는 녀석들 대가를 줘가지고 문총재를 지지해야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미국 국민이. 내가 대한민국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미국 가가지고 배워온 거 하나씩 내가 배워줬지. 들었나? 미국 사람들이 말하면 보통 5년만 되면 미국 와가지고 말이야. 어떤 국민이든지 5년만 되면 아메리칸 아이즈 된다고 했어. 나 20년 가까운 세월이 되는 아메리칸 아이즈 안 돼! 문총재 하나의 어려운 것은 미국 와가지고 아메리칸 아이즈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를 만들었다고. 그게 문제야. 역사에 처음 있는 벌을. 너 이름으로! 문총재 이름. 너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너 젊은 청년들은 똑똑한 미국 애국자들만 만들고 있어. 그런 정도와 간파를 다 물러가. 그래서 미국의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이런 노름을 하겠다는 선생님 중이야.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입장에 내가 와 지금 남북에 조용한 남한 땅에 뭐를 와서 이 노름 하는 거야. 나 고향 없는 사람이야. 나 나라 없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나라가 없어. 하나님이 고향이 없어. 어디가 고향이야? 인간과 너와 나와의
자랑할 수 있는 하나의 고향을 하나님이 가졌다 할 수 있으며 우리 인간 조상의 우리 이상적을 고향했다는 조상이 있느냐? 타락했기 때문에 불의의 조상을 가졌고 불의의 조상을 대하는 인간을 대할 수 있는 불의적 하나님이 되어서 불의를 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된 원통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민정당 누구고 당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향 땅이라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 찾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뜻 있는 사나이가 어디 있느냐 찾는 사람이야. 없으니까 내가 그리 갔다는 거야.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지휘할 수 있는 나라의 백성이 되고 세계를 지휘할 수 있는 그 국정을 대표할 수 있는 행정요원이 없으니 그걸 길러지는 자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게 없어. 안 하는 게 없어. 응? 공작으로 말하면 독일의 저 과학기술 최고의 공작을 내가 사버렸어. 일본의 전자세계 최고의 기술을 내가 장애해버렸어. 거짓말하고 미국에 있어서 지금 연구소를 좀 나가고 최고의 학교를 좀 나가가지고 연결시키는 연구소를 만들고 있는 거지. 또 세계 학자들 내가 오라는 제 대한민국이 아무리 교섭해도 오지 못하는 수도 일주일에 모아올 수 있어. 행동처럼 아무리 해버려요. 우리 아버님은 아무리 저희가 모시고 말씀을 들어봐도 완전히 하나님에게 미치신 분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은 그 하나님에게 미치신 아버님에게 미치신 분이다. 그것이 참 부모님이시다. 그분들의 궁극적 뜻이 이 지구성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는 그것이 궁극적 뜻이요. 가장 가깝게는 남북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는 것이 그분들의 뜻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신통일 한국을 위한 우리의 사명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남북 통일을 소원하면서 살아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72년이 되었습니다. 72년 동안 정말로 우리의 소원 남북 통일을 외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북 통일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게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하셨지만 결국 그것을 못 보시고 성화하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한국 국민도 통일에 대해서 기다리다 이제 지쳐서 남북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젊은이들을 조사했습니다. 10명 중 6명이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정도로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청주교회 식구님, 왜 남북 통일이 안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왜 남북 통일이 안 되었을까? 저는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왜 안 됐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정치가가, 어떤 대통령이 인간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평온합니까? 아니면 불안하고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까? 네,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정세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냉전 체제를 더 돈독히 하면서 한미일 관계를 결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동북아 관계가 정말 위험한 그런 수위에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신통일 한국을 얘기하느냐, 무슨 남북 통일을 얘기하느냐,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위기일수록 우리는 지금부터 남북 통일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기와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뜻을 한 우리들은 지금부터, 그럴 때 우리는 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남북 통일, 신통일 한국을 이루겠다는 큰 움직임이 우리 내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리강론 146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처한 인간들은 내적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결핍으로 인한 불안과 공포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며, 외적으로는 무기로 인한 알력과 투쟁 속에서 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런 말씀처럼 지금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때가 그런 때가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전개하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완성 섭리. 무슨 섭리요? 마지막 완성 섭리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화두가 뭡니까? 저는 그것을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종착역에 우리는 지금 다다르고 있다. 우리 앞에 그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머님은 얼마나 조급하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지금 힘들고 계신가. 천년을 하루처럼 잠을 주무시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계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머님의 심정인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어머님은 앞으로 5년 안에 신통일 한국과 신통일 세계를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사시는 어머님이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탄이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머님이 마지막 완성 섭리를 그냥 승리하게 내버려 둘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발악을 할까? 어떤 것일까요? 마지막 발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일본 사건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그 청년이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했어요?
공산당이, 사탄이 공산당을 중심 삼고 중국 공산당을 밀고 북한의 공산당이 합작을 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를 저격하는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덩달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가? 지금 어머님이 제일 먼저 하늘 부모님 앞에 어머님의 이름으로 봉헌코자 하는 마지막 성전이 있습니다. 뭐죠? 천왕궁 천일성전입니다. 이것을 최고로 멋지고 아름답고 품격 있게 지어서 승리하신, 완성하신 하늘 부모님을 그곳에 모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는 우리의 돈줄을 끄는 것입니다. 뭘 끊어요? 일본이 어머니 국가로서 전 세계 인류를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돈이 들어와서 지금 통일가가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교구에서 쓰고 있는 이 A4 용지 하나하나도 다 일본 식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교회도 일본 식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은 지금 최고의 역사 이래 최고의 어려움에 봉착해 계신 것입니다. 그런 어머님을 위로하기는커녕 못된 자식은 어머님 가슴에 또못을 박고 태못을 박고 어머님의 그 심정을 새카맣게 태우는 불효자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식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건 자식의 도리가 아닙니다. 어머님은 내가 다 책임을 져서 하늘 부모님 앞에 천왕궁을 봉헌하겠다고 결의하셨습니다. 식구들 신세 안 지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님이 다 준비해서 천왕궁을 거의 다 지금 모양을 갖추고 되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가보니까 지금 외국에서 많은 미술품 또 이런 자재가 들어오고 있고 착착착착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공사가 계속됩니다. 연인원 1200명이 동원돼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관에 걸려서 못 들어온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풀어가시면서 돈을 대시면서 5월 5일 날짜에 맞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럼 왜 식구들에게 특별 헌금을 얘기했을까요? 그 역사적인 건물에 동참을 하라고. 뭐라고요? 동참을 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기고 쉽게 하기 싶은 마음이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더 많이 하면 좋겠죠. 여러분 참여한다는 의식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발악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김정은이의 핵 뭐예요? 핵 전략이에요. 계속 지금 불안을 조성하고 지금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게도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신통일 한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뭘까요? 러시아 푸틴, 전부 공산당이 중심이 된 사건이죠.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통해서 갑자기 전 세계가 물가가 올라서 지금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왕궁이 만약에 1조 원 건설비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지금 얼마나 들어간 줄 아십니까? 건축비가 올라가서 건축비가 전부 다 80%에서 120%가 올랐습니다. 수입품은 꽃배기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머님에게 부담을 주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국의 시진핑이가 그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 독재권을 발휘해서 영구 집권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신통일왕국이 이루어지려면 중국이 약해져야 됩니다. 중국이 미국 앞에 꼼짝 못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시진핑이가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 영구 집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통일 한국을 우리가 이룩하는데, 신통일 세계를 이룩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걸 우리 식구들이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남북 통일이잖아. 이 남북 통일을 하지 않고는 천일국 창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신통일 세계가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2027년 내에는 어떻게든지 통일의 모양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머님 혼자 얼마나 애타시겠습니까? 이 북한 이 정권이 우리 생각대로 간단한 정권이 아닙니다. 저도 북한을 5번 갔다 와서 북한 교수를 만나고 세미나를 하고 북한 주민을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결과가 과연 남북 통일이 될 것인가? 이들하고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를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언제 온다고요? 여러분, 당대에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계십니다. 언제 온다고요? 우리 살아있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 참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북한이 남한을 적화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통일하자, 뭐 하자. 그건 구호지요. 실현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북한의 남한의 적화 통일 전략 전술 2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을 통한 적화 통일입니다. 뭘 통해요? 전쟁. 요즘에는 이것이 핵으로 승화됐습니다. 핵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남북한은 종전이 아니었습니다. 뭐였어요?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 휴전 상태라는 것은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72년 동안 전쟁이 없었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없을지. 그냥 우리가 잘했으니까 없다. 이렇습니까?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 애국가에 전매 특허 내놓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하느님,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 부모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조국이라고 믿고 지켜준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미국이 이 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아니했다면 우리나라는 적화 통일이 돼서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한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군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미국이 남한에 와서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가 없었어요? 72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그 바람에 우리가 열심히 국민들이 노력하고 돈을 벌어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던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군이 철수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 그런 의식도 약해요. 이번 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아주 강하게 하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미일 관계까지 개선해 나가고 있으니까 북한은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계속 방구만 꾸고 있는 거예요. 그 방구가 뭐예요? 미사일이고 핵을 쓰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똥이 나와요. 참 그거 어려운 얘기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들이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군이 떠나면 여러분 북한은 바로 내려옵니다. 그럼 미군이 떠났다가 한국에 다시 오려면요 한 달이 걸립니다. 한 달. 하원의원을 거쳐 상원의원을 거쳐 행정부 모든 결재를 받으려면 얼마나 걸린다고요? 한 달. 한 달 안에 남한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월남전쟁 미국이 진다고 생각해 본 사람이 있어요? 11년 동안 어마어마한 군수물자 재물을 투입해서 월남을 지켰어요. 그런데 11년 만에 미국은 보기 좋게 손들고 도망갔습니다. 물론 그때 도망갈 때 그 월맹 그 호치민을 불러서 우리가 너한테 월남을 줄 테니까 월맹으로 통일을 하라. 호치민이가 좋아했겠어요? 슬퍼했겠어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통일된 다음에 미국과 수교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호치민이가 지켜서 지금 베트남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후 섭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25년 동안 지켜줬죠. 미군이 떠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탈레반들이 점령해갖고 지금 비참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아이들, 여성들 짓밟고 있잖아요. 자, 만약에 미군이 한국에서 떠나면 한국은 3일 안에 점령될 가망성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이 우리 앞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군 철수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김일성이가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와서 부산만 점령하면 남북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서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허리를 쳐가지고 김일성이를 북한으로 도망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때 김일성이 한이 뭐였느냐? 내가 통일을 눈앞에 뒀는데 저 미군 놈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룩하지 못했다. 그 다음부터 미군이 철천지 원수라고 교육하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한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남한은 금방 적화되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 미군 철수하라고 외칩니다. 그 다음에 대학가나 젊은 청년들이 주체사상에 미쳐가지고 거기에 빠진 사람은 모두가 다 김일성 주석을 최고의 위대한 인물로 받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사파에 빠진 젊은 이 종북 세력이나 이 진보 세력들은 끝까지 북한이 원하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를. 네. 자, 만약에 지금 남북 간에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요, 미국의 국방연구소가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소식이에요.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반도는 100년 동안 풀포기 하나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만약에 핵전쟁이 벌어지면 남북한은 끝나는 거죠. 김정은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핵전쟁을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아까 원리에서 얘기한 대로 알력이고 외부에 불안 공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원래 목표를 속으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달성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상황에서 남북 통일 준비를 해야 된다. 북한은 그 적화 통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요거 잘 보면은 굉장히 잘생겼죠? 제가 김일성 전집도 다 읽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 동상도 보고 우리 첨부원의 아버님 그 하얀 그 두 분이 계신 게 너무 초라해요. 여러분 북한 그 사적 그 연구소에 가면요 들어가는 입구에 김일성이가 이렇게 하고 서 있어요. 저는 김일성이가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 첨부원에 가면 그냥 석고석으로 그냥 이렇게 요번에 가서도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걸 바꾸라고 하고 싶을 정도. 네? 자, 이렇게 잘생겼어요. 이 얘기를 제가 왜 여기를 넣느냐? 아침에 기분 나쁘게. 네? 김일성이가 미군에 대한 얘기를 김정일이에게 합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1991년 12월 24일 북한의 김정일을 최고사령관 직책을 하사받는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3년 안에 꼭 조국 통일 선물을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무들, 최고사령관 동무가 남조선 해방전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주 큰 소리로 자신 있다고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김일성이가 그래 전쟁을 한다면 그럼 얼마나 걸릴 것 같은가? 이렇게 물었을 때 김정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3일 안에 남한을 적화해서 수령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김동지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어떨 텐가?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단순히 남조선과의 전쟁을 한다면 3일이 아니라 김일성 얘기입니다. 하루만이라도 점령할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 장기전으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장기전에 들어가면 백전백패다. 알겠는가?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아까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북한은 미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참 이건 주목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남한 자체의 혁명을 통해서 북한이 하는 게 아니고 남한 자체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정권을 뒤집어 가지고 김정은이를 모셔오자는 거야. 얼마나 뜨끔한 얘기입니까? 신통일 한국을 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저는 전쟁보다 저는 이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렇게 위협을 주고 공포 조성을 하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지하에서 아니면 남한 내에서 이 혁명을 하기 위한 준비가 척척척척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고정 간첩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느냐? 종북 세력들도 엄청이 많아요. 거기다가 더 무서운 게 대한민국이 종북 세력도 아니고 간첩도 아니고 주체사상도 모르는데 그들의 감언이설에 빠져가지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촛불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런 세력까지 합하면 지금 몇백만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남한을 뒤집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국가복지, 신통일 한국 주장은 열심히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네? 시간만 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북한의 전략 전술에 의해서 주사파 애들을 중심 삼고 대학가에서 남한을 뒤집기 위한 데모를 1980년도 후반부터 정신없이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때가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전두환이가 대통령 그만두고 텔레비에 나와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대통령 5년 동안 하는 기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대학생 데모를 막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5.18 사건도 터졌습니다. 5.18 사건을 통해서 뒤집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데모를 통해서 했지만 안 됐어요. 그래서 북한은 급기야 전략 전술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주사파 애들, 거기에 물들은 젊은이들을 전부 지령을 내려서 공작금을 주면서 각계 각 분야에 파송했습니다. 농촌 지도자로, 교육계로, 법률가로, 경찰으로, 공무원으로, 교육계로 다 보냈습니다. 가서 너희들은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철저하게 조직하고 이 사람들 파악해서 국가혁명을 할 수 있는 때를 준비하라.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 심지어는 군대까지, 종교계는 엊그저께 나왔죠? 신부 2명. 야, 이렇게 해도 내부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니, 비행기 탄 대통령 부부가 떨어져 죽으라? 그러면 그 대통령만 탑니까? 장관, 기자, 수행원 수백 명이 타는데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가만히 마스크만 쓰고 눈만 까먹까먹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걸 해도 말을 안 해요. 자, 이런 이제 상태에서 자, 군대, 경찰, 회사, 노조, 방송, 언론, 심지어는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회까지 지금 이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민노총은요, 선두 앞제비입니다. 선두 돌격대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북한의 지령이 내려오는 걸 그대로 받아서 앞장서서 하는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도 수두룩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남한 내에 다 파급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이 상태를 대한민국이 드디어 암이 걸렸구나. 내가 암 걸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붉은 세력에 의해서 침투돼서 암이 걸린 상태랍니다. 이게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는 4기쯤 온 것 같아요. 통일만 남은 것 같아요. 우리도 통일만 남았다시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식구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이거 여러분, 얼마 전에 청와대 전 정권 때 청와대에 김정은이의 이 사진, 대형 사진이 청와대에 걸렸던 사실 아십니까? 왜 걸어놨을까요? 김정은이가 답방한다는 말씀을 했고 그 김정은이를 모시기 위한 준비를 청와대에서부터 했던 거고, 그뿐 아니라 각 시도에서 김정일 환영대회를 이 고정간첩 및 종북, 진보 또 얼떨떨한 거기에 그냥 끌려가 있는 백성들이 환영대회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놈이 안 내려왔어.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제가 더 사실 속에 있는 얘기를 못해요. 왜? 잘못하면 야당을 얘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재명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2027년 안에 우리는 사회주의로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막았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요. 아니,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겠다고 한 사람이요? 누구 때문에 그냥 권한도 축소되고 막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던 사람이 하도 그러니까, 또 국민들이 원하니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대통령 나와서 대통령 됐는데, 참 불쌍한 대통령이에요. 됐는데. 왜? 24만 표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아직도 자기들이 졌다고 생각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다. 우리 다시 뭉쳐서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 정권을 탄핵시키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반대에 있는 입장에서는 조용하죠. 전광훈 목사만 지금 미친 개처럼 떠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데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잖아. 우리가 볼 때. 사상도 없고 그냥 100만 명 조직해서 앞으로 차기 대통령 하겠다는 것밖에 더 제가 볼 때는 더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조용히 잠자고 있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소리지지 않으면 누가 소리질 나와서 마지막 때 저 돌들이 일어나서, 그 돌입니까 저게? 저 돌이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누구예요? 우리가 축복시킨 우리 축복가정 우리 조상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그런 말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 때가 와 있어요 지금. 자, 이런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요게 이제 1심의 사건인데 요거 정말 얘기하면요 이 뒤끝이 슬 정도예요. 정확하게 대한민국을 혁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안 잡히고 그대로 됐다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참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서 1심의 간첩단 사건이 점거되게 됩니다. 참 고맙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똑같이 그걸 하려다가 또 하나님이 도와줘서 잡히죠. 그래서 이 왕재산 간첩단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해서 대통령을 세워서 김정은을 모시도록 프로그램이 짜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 민주통합당과 진보당이 합쳐가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 대승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장악을 하면 곧 그것이 연방제 통일이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분단 내에서 내분이 생겨가지고 제일 문제가 자체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문제예요. 우리도 형제님이 나와서 저렇게 하니까 참 우리가 뭐라고 만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또 이 군자산에 여러분 이석기 간첩단 사건 알죠? 이 이석기가 출발한 데가 저 계산의 군자산이에요. 우리 충북 계산 군자산 연수원에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국가적 음모가. 이게 만약에 제대로 됐다면 대한민국은 완전 파괴됐죠. 그런데 참 천호신조로 이게 잡혀가지고 국회의원이 이 짓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충북이 참 유명한가 봐요. 이석기도 충북에서 시작했지만 이 충북의 이 간첩단 사건이 충북에서 청주에서 터졌잖아요. 이 충북의 간첩단 사건이 왕재산 1심이 그 다음에 이석기가 꿈꿨던 그런 한국을 혁명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준비하던 사람들입니다. 북한과 수시로 주고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였다. 그런데 참 그것들이 천호신조로 의해서 잡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고 우리가 이 정도 안락하게 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여기 전부 다 이제 북한하고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3,600개 읍명동 조직에서 주민을 깨우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완전히 지금 혁명을 하기 위해서 이 단위까지, 자치위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진에 가서 150명 놓고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주민자치회장이 그 당진 면에 그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건건 군수가 뭘 하고 군의회가 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반기를 들어가지고 아주 온 주민이 고개 달랑달랑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자치회도 침투가 돼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님께서 750만을 빨리 교육해라. 부산에서는 면면촌촌 찾아가서 이 국민을 교육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본향 조국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간곡히 외쳤지만 누구 하나 이 말씀을 받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요건 뭐냐? 여러분 황장엽 씨 아십니까? 네, 황장엽 씨 북한에서 귀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북한 김일성대학 총장도 했고요. 당 비서도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의 주체 사상을 집대성한 이론을 만들어낸 아주 북한의 고위 중에 고위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남한에 귀순했습니다.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첫 귀순해서 인터뷰에서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인민이 굶어 죽는데 무슨 사회주의인가? 여러분 아직 북한이요 공산주의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북한은 사회주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민이 지금 300만이 아사하고 있는데 무슨 사회주의냐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했지만 속에서는 다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황장엽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김정일이가 정권을 이양받고 많은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고민? 아니 지금 북한의 고난의 행복이 시작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골치 아픈. 그래서 황정엽이를 만날 때마다 나만의 백기 들고 싶다고. 뭐 들고 싶어요? 백기를 들고 그냥 남한으로 그냥 통합하고 싶다고 늘 얘기했대요. 그래서 황장엽 씨가 때가 됐구나. 내가 내려가서 남한 국민들에게 통일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가 축복받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북한에 가더니 김정은이하고 같은 차를 타고 딱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의전에도 없는 사건이에요. 그 속에서 황장엽이를 활동하지 못하게 해라. 갔다 와서부터 황장엽이는 일체 나갈 수 없는. 그런데 이 황장엽이가 우리가 요구하면 국가에서 내보내줬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통일기에 뭐 숫자도 예배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네? 제가 비밀 얘기를 하나 폭로하겠습니다. 황장엽이가 남한에 오기 전에 평양에 커다란 집인데 거실이 20명이 앉을 정도 거실이래요. 그래서 황장엽 밑에 있는 간부들 21명이 황장엽 씨 집에서 원리 수련을 받았습니다. 며칠간 21일 동안. 누가 강의했을까요? 제가 했으면 확 뒤집어 놓을 건데. 우리 충북 출신 미스터 황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은 원리 강의 잘 못해요. 제가 그분 깎는 게 아니고 그 아주 착하고 아주 점잖은 분이 북한의 황장엽 씨네 집에 들어가서 21일 수련을 시키고 왔다고 하는. 그래서 저에게 앨범을 갖고 와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전화해서 형님 나 여기 한 카트 내야 되니까 좀 그 사진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건 극비입니다. 극비 안 됩니다. 그래서 못 갖고 왔어요. 황장엽 씨가 사상적 전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장엽이 사상을 바꾼 우리에게는 정부에서 그를 데려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충남 교구장 할 때, 남북통일국민연합 위원장 할 때 제가 황장엽 씨를 쫓아가서 만나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저도. 참 충북교구에서 박수 받기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천안에 오셨어요. 점심 때 이제 식사를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우 등심을 좋아한다고 해서 최고 한우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니까요, 경찰들이 들어와서 식당에 있는 사람 다 내보냈어요. 우리 둘이 앉아서 고기를 먹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식당 주위에 경찰관이 150명이 동원돼서 경호를 섰어요. 밥맛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 황장엽 씨가 먹으면서 등심 3청을 먹더니 수저를 딱 놓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왜 안 드십니까? 김 선생,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내가 남한에 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딱 한마디, 김 선생,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 명이 있어요. 이거 잡아야 됩니다. 그게 누구 얘기였다고요? 황장엽 선생의 예비였습니다. 여기 빨간 줄 보여요? 동그라미? 그게 저고 그 옆에 황장엽. 제가 황장엽 씨보다 키가 조금 더 커요. 1cm가. 지금 저 때가 몇 년도입니까? 네? 2005년도예요. 벌써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고정간첩이 줄었을까요? 많았을까요? 종북 세력이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정신 못 차리고 그것도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쫓아다니는 어리석은 백성들 때문에 더 많아졌을 거예요. 촛불 들자 하면 다 들고 나오는 사람. 또 우리 태국기 들자 하면 뭘 알고 가요, 그냥? 야, 가자 해서 가서 또 들고. 이런 엉터리 같은 백성들 때문에 나라가 위협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버님이 훈독회 시간에 북한을 다녀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 명이 있다고? 내가 그 김일성이한테 명단을 받아왔다고? 들어보신 사람 있어요?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고정간첩이 5만 명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그죠? 여기는 없겠죠. 모르지 또. 하여간 우리 옆집이 누군지 뒷집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니까 간첩 살기가 딱 맞아요. 만약에 우리 여기 김유관 장로님이 경찰국에 가서 제가 북에서 온 간첩입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에? 이상하다. 혹시 이렇게 된 사람? 이렇게 되지 간첩이라고 잡을 생각 안 한다니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간첩 2마리 잡았어요. 5만 명이 넘는데 2마리 잡았다니까?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지. 자, 2022년 11월 11일 날 부산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벌써 아직도 지금 이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국가보안법이 철폐되는 순간 북한 공산당 당이 창설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김일성 주체사상을 청주교회에 와서 강연회를, 세미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첩이 와서 내가 간첩이라고 활동해도 잡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끝나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들은 끝없이 미군 철수, 보안법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참 우리는 정신 못 차리고 불평이나 하고, 또 식구들은 점점 나이가 많아서 20살, 제가 교구장 할 때 20년 됐는데 와서 우리 연인기 교구장님 모시고 교회 순회해 가 보니까 그때 식구들이야. 그때 식구들인데 나이만 20살이 뽀태졌어. 머리가 해갖고 지팽이 짚고 허리가 구부정하고, 정말 제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을 모시고 신통일 한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청주에 와서 원로 목사님들 보니까 제대로 신통일 한국 할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나마 이상호 목사님 하나 계셨는데 아파갖고 저렇지. 신도호 목사는 또 암 걸렸다고 저렇게 쩔쩔 매고 있지. 어떻게 일할 사람이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머님은 애타하고 있고 우리는 준비 못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얘기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통일 한국을 안착하고 승리해 가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 우선 전쟁을 막아야 된다. 뭘 막아요? 전쟁. 그걸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님은 하셨어요. 김일성이 죽자마자 바로 박보희 불러가지고 밀사를 통해서 들어가라. 그래갖고 박보희 총재가 참 충남 출신이라 그런지 충신이요. 목숨을 걸고 북한에 갔잖아요. 아시죠? 그래갖고 그냥 보안법에 걸려갖고 3년 동안 추방돼서 못 들어왔잖아요. 네? 그때 아버님이 박보희 총재에게 준 특별 서신, 김정일이에게 주는 서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절대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아주 신신당부했어요. 김정은이가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왜 들었어요? 김일성 만났을 때 김일성이가 김정일을 불러서 아버님 앞에 세워놓고, 김정일, 너는 앞으로 중국을 믿지 마라. 뭘 믿지 마요? 중국을 믿으면 안 된다. 여기 있는 이 문 총재를 믿고 국가에 어려움이 있으면 문 총재와 의논해서 해결하라고 김일성이가 김정일에게 특명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전쟁 안 일으켰어요. 이게 아버님의 작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가 참 정치 초년생으로서 뭘 잘 모르지 않습니까? 법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요? 한미동맹을 뭐예요? 강화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훈련 다 없앤 거, 줄인 거 다시 다 복원해서 더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깨깨깨 하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밤길 가다가 무서우면 우리 성가대장님 뭐라고요? 조용히 마스크하고 그냥 조용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소리 깨깨 질려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렵다 그 말이에요. 두렵다. 그래서 한미동맹 군사훈련 잘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그 다음에 뭐 일본이 어쩌다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신통일을 한국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윤용호 본부장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거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다 제시한 겁니다. 지금 노인청까지도 얘기했어요. 다문화청까지도. 이걸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앞으로 하나하나 되어질 것입니다. 전쟁을 막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그걸 적극 지지해야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했다가 하고 탄핵 왔다 갔다 하고 무슨 특검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5년 끝나요. 그러니까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대통령을 뽑아놨으니까 잘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교인들이 도와줘야 된다. 지금 신천지는 30만이 동원돼서 도와주고 있어요. 댓글 부대까지 6만 명을 만들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윤석열 정부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는 말만 도와준다고 하고 하나도 안 도와줘. 가서 민주당 찍고 딴 사람 찍고 그래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우리가 할 일. 좀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 투익사상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 네?
어머님은 이 두익사상이라는 말을 안 하고 지금 65세 이상 된 850만 명에게 선민교육해라. 무슨 교육?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선민교육. 그 다음에 참부모가 왔다. 참부모를 통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남북통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경호당 가야 되잖아요. 어디 우리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 어디는 가면 좋아요. 거기도 또 기독교인이 있으면 안 받아주려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환영해요? 경호당밖에 없어요. 거기 우리 다 첨보과정 다 했잖아요. 저도 동대문에 있을 때 135개 경호당을 완전히 내가 장악했다니까. 100% 다 축복을 시켰어요. 오리지널. 길거리에서 안 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해도 인정해 주니까 해야지, 그죠? 빨리 해야 돼요. 내년 5월 5일 날 첨보 입적 축복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2027년 할 걸 땡겼어요. 특별 은사를 베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달까지 우리 식구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못한 사람, 하겠다는 사람 다 해줘야 돼. 박수도 안 치네. 그래서 우리 지금 전문 강사 교육을 받으면서 전문 강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일본 식구들 발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에 가서 많이 강의하고 또 웃음 치료하고 건강탑법하면서 그들을 지금 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이 책을 갖고 읽어드려요. 읽어드려도 잘 읽으면 어르신네들이 막 울기도 하고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집에 있지 말고 노인 경호당 하나씩 점령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대답들 안 해요. 뭘 해야 되느냐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경로당 하나씩 점령해서 거기 대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임직의 국론을 통일해야 돼요. 뭘 통일? 여야,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그 다음에 충청도 뭐 다 합쳐야 돼요. 국론을 통일시켜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네? 신통일 한국을 준비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두시고 어머님을 도와주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아무리 준비가 돼도 우리 국민들이 통일의 의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은 와도 불행이 돼요. 네? 하기 싫은데 오면 불행이 된다니까요. 또 준비 없이 맞이하는 통일은 비극이요. 우리 6.25 때 잘 경험해 봤잖아요. 준비 없이 갑자기 맞이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다 바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해서 우리가 정말 신통일 한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 종북 세력도 고정 간첩도 진보 좌파 단체도 국가를 정권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3명이나 당선시켰잖아요. 우리는 한 번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냥 막 딱 감나무에 누워서 떨어지는 홍시 입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오니까 눈탱이나 맞고 여기 양복이 다 맞아갖고 온통 양복을 버리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에? 정말 우리가 정신 안 차리면 어머님 불쌍한 어머님 되십니다. 어머님 눈에서 피눈물 납니다. 에? 지금 되어지고 보고되는 것 같고 어머님 아닙니다. 저는 걱정이 돼요. 잘못하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참 어머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려야 되는데 피눈물이 흐르게 한다면 과연 우리가 첨보과정 했다고 해서 영계 가서 대접받을까? 안 해요. 정신 차려요. 내일이면 늦습니다. 정말 우리 공부하고 나가서 뛰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교회 어떤 장로님 권사님도 연세가 80이 됐는데 나가서 강의하고 활동합니다. 몸이 아파서 본인도 힘들은데도 하늘의 뜻이 계셔서 나가서 활동해서 보고하는 것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통일의 열정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김일성 대학 교수들하고 세미나 할 때 그 김일성 대학 니 교수라는 분이 저한테, 김 교수, 남한에 내려가면 통일운동을 앞장서서 해주시오. 자기가 볼 때는 남한에 통일의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 북한은 지금 펄펄 타고 있는데 김 교수가 좀 앞장서서 해달라고 하는 제가 부탁을 받고 내려왔지만 저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이 정년 퇴임해서 쉬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원로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원로회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그냥 단체가 아니야 이게. 지금까지 참부모님의 그 소원과 한을 풀어드릴 수 있는, 아버님 여기 본문 말씀 여러분 아시죠? 본문 말씀 누구에게도 져서는 안 된다. 또 뭐예요? 내 손으로 이루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나는 원수를 사랑하겠다. 다 북한에 있던 일을 잊어버리겠다. 남북 통일은 내 손으로 하겠다. 필생의 업이다. 나를 믿으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의 최후의 결승점 어디냐? 38선이다. 우리 통일교회가 가야 할 마지막 저기가 38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구들은 누구에게도 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공산당 이상 활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이고, 내가 못 이루면 내 후손이 이루게 하겠고, 내 후손이 못 이루면 내가 기른 제자들이 반드시 이 뜻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결의를 아버님이 하시고 사시다가 못 이루고 가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정상끼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하고 4번을 만나고 김정은이하고 누구요? 미국의 트럼프하고 3번을 만나도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의 힘으로, 정치적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미국의 70대 국무장관 그분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앞서는 줄 아십니까? 저분은 철저한 기독교 신도예요. 보통 신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어머님에게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분이 빠진 게 신통일이에요. 신통일. 하나님을 중심한 통일을 하는 거. 여기에 그냥 홀딱 감동을 받아가지고 연설할 때마다 북한의 하나님만 받아들이면 남북 통일은 끝난다. 하나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 보셨지만 아버님 말씀 들었죠? 저렇게 열정적으로 강의하신 적이 없어요. 네? 문총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주의. 남북한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는 것이 내 꿈. 남북통일국민연합도 그래서 만들었거든요. 그걸 누가 지금 이루려고 한다고요? 어머님이. 저는 어떻게 앞에 신자를 붙였을까? 신통일 한국, 신통일 청주교회. 이것도 기발난 하늘에 계십니다. 아버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신통일 한국을 이루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면 된다. 김일성 주석 자리에 누구만 집어넣으면 돼요? 하나님만 집어넣으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충청도가 박수도 넣는구만. 칠까 말까 하다가 옆에 치니까 치자 이렇게. 여러분 트럼프 폼페이오가요 하버드 대학 수석 졸업이에요. 수재입니다. 저분이 대통령만 되는 날이면 어머님은 비행기 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김정은이 4번 만나고 온 사람이에요. 어머님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좀 가지시고요. 이 국제적 지지 기반을 어머님이 닦기 위해, 물론 아버님부터 닦아오셨지만 어머님은 구체화하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이것을 지금 창출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세계평화, 정상연합, 국회의원연합, 종교인연합, 학술인연합, 언론인연합, 경제인연합 6개 기둥을 만들어서 여기에 VIP를 다 1011명을 엮어서 한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들 해가지고 1011명이 2022명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싱크탱크의 핵심 인자가 돼서 지금 신통일 한국이라는 이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통일 한국은 남북 통일이 되어진 이후에 우리 한국의 나라 이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루어진 나라라는 것. 거기에 이념이 뭐냐? 애천, 애인, 애국 이념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라는 것. 부모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어머님의 투철한 의지요 결심입니다. 기주연설, 이건 뭐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한 사람도 데려오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 막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어머님을 쫄쫄쫄 따라다니는 걸 보면 참 독생녀 성신의 실체 어머님이 위대한 거예요. 독생녀 안 하면요, 독생자 하면 다 도망가요. 독생녀 이름으로 지금 하나하나 승리해 가고 있는 이거 참, 이게 저도 여기에 동참을 계속 참석을 킨텍스에 했지만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기반을 닦았는데 150 몇 개국에? 7개국에. 몇 개국이요? 왜 157개국이에요? 북한과 수교한 나라가 157개국. 그 157개국 안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한 30개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데리고 이제 북한에 입성할 겁니다. 원래 작년에 들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평양에 가서 김정일을 은을 끌어내가지고 동참시키려고 결정타를 치려고 준비했는데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안이 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말씀하신 참사랑의 정신으로 한다. 참사랑의 정신은 위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고 또 주고도 기억하지 않는 거고, 상대가 나보다 더 좋아지기를 기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북한이 이 참사랑이라는 뜻을 알게 되면 자기들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먹을 수가 있다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님이 북한 인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를 걸치면서 숙제였어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인민에게 약속한 게 뭔지 아세요? 쌀밥에 쇠고기가 들어간 미역국으로 대접해 주겠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김정일은 유훈 정치니까 똑같이 했는데 이놈의 고난의 행군 때문에 더 굶어 죽였어요. 300만이 죽었거든요. 못했어요. 이걸 누가 또 하려고 그래요? 김정은이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과 수교를 하려고 미국 대통령을 만난 거. 왜? 미국과 수교하면 되니까. 그럼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1년에 수억만 톤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것이 수교만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북한으로 들어가서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북한 인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포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미국과 수교하려고 했지만
김정은이도 혼자 할 수 없었죠. 누가 반대했어요? 첫째, 김일성 이 빨치산 혈통을 가진 어른들이 반대했어요. 군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타는 중국이. 만약에 트럼프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끝난다. 고민하다가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가서 싹 바뀐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요걸 이제 어머님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 제가 또 얼마 전에 교구장을 모시고 교구장님이 제가 모시고 가야 일을 할 것 같아서 우리 연예인기 교구장님만 모시고 전국의 교구장 아무도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둘이 가서 캄보디아 가서 봤습니다. 뭐 땅덩어리는 큰데 사람이 없어요. 개발할 수가 없어요. 기차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전부 다 베트남에서 샀습니다. 우리나라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에서부터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내려오는 메콩강 주류가 있거든요. 메콩강. 이 메콩강이 황토요. 여기에서 똥 넣고 목욕하고 쌀 씻고 생선 씻고 여기서 다 먹고 살아요. 그래도 그 물이 부패가 안 돼요. 왜? 황토물이기 때문에. 그냥 생명줄이야 그게 메콩강이. 그런데 캄보디아 주변에 메콩강 주변에 기름진 옥토가 그냥 수백만 평이 그냥 비어 있어요. 이걸 어머님께서 훈센 수상을 불러다가 그것을 북한에 주자. 훈센 수상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훈센이. 자 그것뿐입니까? 아버님 살아있을 때 여러분 브라질 판타넬에 갔다 왔죠? 그 판타넬 땅이 1억만 평이요. 그게 옥토야 옥토. 뭐 강가도 고기가 수두룩하고 물론 사람 찢어먹는 고기도 있지만은 말이지. 아버님이 훈독할 때 그런 말씀을 내가 앞으로 빤따나를 북한 인민에게 주겠다. 거기 와서 농사져 갖고 다 가져가서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북한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머님의 작전이에요. 이걸 제공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미 초청장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김일성 주석에게 남북 통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나중에 또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는 정말 우리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네? 김일성이에게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압류하고 말고요. 뭐 저도 어떤 통일이든 문 총재가 하는 통일은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 총재님이 딱 지시하요. 김주석, 그러면 우리 남북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김주석이 그거 좋군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딱 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위원장하고 김주석이 부위원장 하시오. 박수 안 쳐요 진짜? 그렇게 기분 좋게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한 발 더 나가네. 김주석,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합시다. 그거 좋고 말고요. 그게 정상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게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하고요. 네? 아시겠죠? 노무현이라고 하려는데 노무현이가 거부했어요. 노태우. 북한에 갔더니 물태우라고 그래. 노태우 대통령은. 그 노태우 대통령이 나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김영삼 이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며칠 남겨놓고 김일성이가 서거하는 거예요. 이때 아버님이 김일성 주석에게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둘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요. 문 총재가 거기에 껴야 된다고. 위원장이니까. 가야 돼, 안 가야 돼? 부위원장이 가는데. 그래서 3자 회담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때 만약에 김일성이가 안 죽었다면 그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갖고 아버님이 북한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리 교수 얘기는 과로에 통일 준비하다가 과로에 죽었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미스테리가 뭐냐? 그걸 엿듣고 있던 김정일이가 죽였다는 설이 강합니다. 왜? 아무도 없었으니까. 주치의도 경비원도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김정은, 김일성이를 아버님이 알래스카로 데려와서 살려주려고 했어요. 알래스카로 가서 저랑 같이 가서 합시다. 그러면 김일성이 죽일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살려주려고 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통일만 하면. 그런데 김정은이 일가도 어머님이 그렇게 하실 가망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알래스카 우리 그 어마어마한 어장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네? 비어 있어요. 막 그냥 이 광어가요 500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나 2개 합한 것 같은 광어가 막 보글보글해요. 그걸 낚시로 잡는다니까요. 저도 잡아봤지만, 야, 거기 한번 데리고 우리 식구들, 고생한 식구들 제가 모시고 가고 싶어요. 막 그냥 이 냇가에 막 물줄기마다 연어가 그냥 구더기처럼 바글바글해. 못 올라가서. 알랄라고 올라와. 이게 바닷가로 내려가면 한 3km가 새콤해. 연어가 못 올라와갖고. 그것을 미국 사람은 안 잡습니다. 왜? 소고기만 먹어요. 생선 잘 안 먹어요. 아마 우리 이종환 장모님 가정에게 맡겨놓으면 아마 1년도 안 가서 싹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 어장이 아버님이 갖고 있는 게 수두룩해요. 이런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남북민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 부모주의, 그 다음에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이 나라, 이런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을 때 김정은이가 군침을 생기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참 고마운 게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도 이것을 지지하고 참 어머님을 존경하고 지시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이거 아무렇지도 않네? 그러니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것을 어머님은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는데 일본의 사태가 우리 단체를 지금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일본이 아까 나왔지만 국가복귀가 이걸 통해서 뭐가 돼요? 일본이 참어머님을 모시는 나라. 한국보다 하면 우리가 창피하지만 그래도 일본에서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되면 그냥 날개 달린 것처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간 희망도 가지시고 또 경각심도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아시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부족한 소자를 세워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이 현실적 문제를 낱낱이 폭로케 하시고 우리 중심이 되어야 할 우리 축복 가정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것을 인내하며 우리 식구들을 이끌고 가시고 계시옵니까? 우리 아버님, 참 어머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 참 어머님 도와주시고 우리 참 어머님 성수무강케 하여 주셔서 반드시 당신의 꿈인 남북 통일을 이루어 봉헌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참 어머님을 중심한 우리 축복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축복 중심 가정 김종출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 아리옵나이다. 아주